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2일 12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지가 이제 열흘 지났습니다. 열흘을 결산을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자기는 역사적 회담을 했다. 김정은으로부터 핵 폐기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믿고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끝났다. 3천만 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핵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위협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무세요라고 했는데 미국 국민들이 반신반의하고 언론은 집중적으로 일방적으로 김정은한테 당했다고 막 비난을 퍼붓고 거기에 또 믿고 있던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 그리고 부시 다른 것도 아니고 공화당 정부 때 일했던 전문가들이 비판을 쏟아 부으니까 아주 난감한 정도가 아니라 좀 신경이 예민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들쑥날쑥합니다.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일관성이 없죠. 갑자기 북한이 미군 유해 2,000구를 송환을 했다.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겠다. 지난 17일 날 통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북한에 있는 사람과 통화한다는 것은 김정은과 통화하겠다는 이야기고 자기가 전화번호를 주었다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전화를 할 줄 알았는데 전화 안 걸려오니까 17일 날 통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김정은은 마치 회담 결과를 상관한테 보고하듯이 시진핑한테 달려가서 식사 대접을 받고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시진핑의 놀이개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거기서 중국과 한 가족이 되었다. 참모부다. 같은 참모부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는 한 마음속에는 이렇게 김정은한테 잘해주면은 더구나 자기의 평소 생각과도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과공비례라고 할 정도로 김정은을 칭찬해주면은 성의를 보일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국제적으로 망신이고 트럼프로서는 선거에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강인선 조선일보 워싱턴 지국장이 그런 분위기를 요약을 해서 북한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트럼프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인내심이 이제 바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강인선 워싱턴 지국장은 특종을 했습니다. 이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하는 특종을 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 제일 먼저 보도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처음 보도한 그러니까 워싱턴 내부의 돌아가는 사정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합의문에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란 말이 빠졌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김정은은 핵 군축 회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그 방향으로 노력해보자.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해놓았는데 폼페이오도 그러고 트럼프도 그러고 계속 김정은이가 완전한 CVID를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서에는 없어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그럼 김정은이가 여기 문서에 적힌 거 말고 면전에서 트럼프한테 나를 믿어라. 비핵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폼페이오, 볼턴 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되니까 어쨌든 트럼프는 대외적으로 이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문서에 합의한 거는
마치 없는 것처럼 해놓고 김정은이가 확실하게 핵을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는 기자들이 그런 조항이 없지 않느냐고 하면 막 신경질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고, 볼튼까지 이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볼튼이 신용이 없게 됐는데, 볼튼이 주장하던 게 전혀 회담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또 볼튼이 나와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시간 끌면 안 된다. 이게 어떤 증세를 보이느냐 하면 불안감입니다. 트럼프란 사람의 그 행태를 보면은 자존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인정을 안 하는 것도 그게 일종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게 만인 앞에서 창피당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모든 행동이 항상 자기가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강하게. 무슨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 그리고 필리핀의 그 깡패 같은 대통령, 그 다음에 터키에 독재화되고 있는 에르도안,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걸 흔히 우리가 마초 심리라고 하는데, 남자답게 보이려고 한다. 이 사람이 김정은에게 당했다는 것이 공론화되고 했을 때 아마 트럼프는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린지 그레함이라는 상원 의원이 평소에 이 트럼프가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회담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갖고 놀려고 하다가는 죽는다. 현재까지는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갖고 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거기에 편성한 건지 아니면 자기는 또 더 다른 차원에서 김정은을 갖고 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평소에 자기 노선을 벗어나서 김정은을 유능하다,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 북한 주민도 김정은을 좋아한다, 앞으로 김정은이가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특히 나와 김정은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관계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극찬을 지금 해왔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뭘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유해송환? 유해송환, 그것은 이 핵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유해를 보내주면은 또 미국에서 크게 보도해가지고 또 이거 가지고 몇 달 끌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뭘 할까요? 뭐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개량해가지고 고체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를 쓰면은 미사일 발사 시험장이 필요 없어요. 액체 연료를 쓸 때는 필요하지만 고체 연료가 있으면은 그 발사대에 실어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수명이 끝난 것을 폐쇄하지 쓸모 있는 것을 폐쇄할 리가 없습니다. 4월 20일 날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어요. 김정은이가 왜 폐쇄하느냐? 수명을 다했다. 아니, 사명을 다했다. 풍계리 실험장은 사명을 다했으므로 폐쇄한다고 했지, 앞으로 핵무력을 발전시키지 않기 위해서 폐쇄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최소한 지금까지 핵 문제에 관한 거짓말을 한 게 없는데, 트럼프는 김정은이 말을 오해를 했든지 아니면 자기의 희망사항이 보태졌든지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완전히 핵을 없애기로 결심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믿음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부터 북한의 쓸 수단은 과거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회담을 질질 끄는 겁니다. 회담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회담을 아주 지리하게 처음 만나가지고는 엉뚱한 이야기하고, 회담 질질 끄는 거는 뭐 선수 아닙니까? 아니, 2003년에 육자회담이 시작되어 가지고 한 6년 계속되는 동안에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성과는 있었죠. 문서는 하나 나왔어요. 9.19 합의라고. 그러나 그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 모든 북한과의 회담의 종착점은 금정입니다.
자, 좋다. 우리 미국 팀이 들어가서 과연 핵실험장 제대로 폐기했는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지 마라 그럽니다. 그때부터 안 됩니다. 검증을 하려면 뭐 목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록 제출 단계에서부터 이게 어긋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는 것이죠. 시간 끌기는 확실해요. 우리가 확실한 것은 지금 북한이 시간 끌기를 할 것이다. 불확실한 것은 그러면은 트럼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트럼프는 이미 할 이야기 다 해버렸습니다. 북한의 핵 위기는 끝났다. 여러분 안심하고 주무세요라는 말까지 했는데 이게 되어가는 꼴이 내가 속았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거두어들이기가 어렵다.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계속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북한이 언젠가는 핵을 폐기할 것이다 하면서 북한이 쇼를 하는데 맞춰주기 위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인질이 되는 것이죠. 왜냐? 트럼프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인정하면 또 망신당하니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화를 내는 겁니다. 신경질을 내는 거죠. 신경질을 내면은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트럼프가 속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신경질을 내기 시작하려 하면은 초강경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강경. 지금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 더 악화될 것이다. 즉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제재를 강화하고 그야말로 군사적 옵션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도 곤란해집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요새 계속 지켜줍니다. 그러나 5월 한 달 전만 해도 사정이 달랐어요. 5월 20일쯤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한테 와서 한 이야기가 이거 사실과 다른 거 아니냐. 북한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너무 다르다 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이렇게 이야기가 다르냐 하고 묻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회담으로 가버리니까, 트럼프가 회담으로 가버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는 형식이 되어버리긴 했지만은 이제부터 딱 실천 단계, 저 비핵화 실천 단계로 들어갔을 때 역시 내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구나. 김정은한테는 속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트럼프가 벌컥 화를 내고 그때부터는 이제 한반도에서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바로 1938년, 39년에 있었습니다. 1938년 9월에 뮌헨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만나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그냥 히틀러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합의를 하면서 평화가 왔다. 이렇게 챔버린, 영국 수상 챔버린은 자랑을 하고 영국 언론과 여론이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히틀러가 처음에는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독일인 거주 지역만 장악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을 장악하고 괴뢰 국가로 만들고 일부 영토는 다른 나라한테 떼줘버리고 해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사실상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챔버린이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여론도 바뀌게 됐어요. 말하자면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속았다고 판단될 때의 그 상황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히틀러가 하나를 더 합니다. 폴란드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보여줍니다. 폴란드를 침공할 태세를 갖추니까 그때 비로소 영국이 이제는 선을 껐습니다. 이 이상은 안 된다. 속았다. 한번 쏜 걸 충분하니까 앞으로 폴란드를 침공하면은 영국은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에 선전포고할 것이다라고 미리 선을 꺼버렸어요. 과연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 폴란드를 도와줄 나라가 소련이었어요. 그 불구 대천의 원수지. 이 히틀러의 나치즘이라는 게 공산주의에 대결하기 위해서 대결한다는 명분으로 일어난 겁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불구 대천의 원수인데
폴란드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스탈린의 손을 묶어야 되겠다. 그래서 폴란드 침공 일주일 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깜짝 놀라죠. 그러나 영국으로서는 이제 독일을 치려고 할 때 소련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폴란드로 쳐들어가서 이게 1차 세계대전이 되고, 폴란드를 치니까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거죠. 딱 1년 만에, 뮌헨 평화협정 1년 만에 전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챔버린의 역할을 만약 트럼프가 한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의 상황은 끔찍한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군사적 옵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제재를 가동시키는 겁니다. 제재망을 다시 대북 제재를 다시 하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참, 근데 과연 국제사회에서 따라줄까요? 더구나 우방국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중국은 협조 안 할 겁니다. 제재가 안 먹히면 그 다음에는 군사적 옵션입니다. 이렇게 되는 군사적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볼 점은 트럼프가 속았다고 판단될 때 폭발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상황인데, 이걸 김정은도 알 겁니다. 김정은도 트럼프가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부담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긴 해줘야 되는데 뭘 하냐. 그렇다고 핵을 폐기할 리는 없고, 그러면 속임수를 쓰는 수밖에 없는데, 이 속임수가 한국에는 통하지만 미국에 잘 안 통해요. 미국에는 감시하는 사람이 많고 언론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고 특히 강력한 민주당이 있으므로 여기에 김정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은 아주 최고조로 기분이 좋죠. 그러나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현실에 부닥치게 될 거예요. 현실에 부닥쳤을 때 그 다음에 또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한반도 핵게임이 흥미진진한데 문제는 한국민들의 안전입니다. 한국인들의 안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3자로서 구경하기는 재밌지만은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 더구나 핵전 무장 해제 상태의 한국인들이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밑줄 치면서 지켜보면서 각자 도생의 길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